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7월 1일 화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왜 웃는지 아세요? 7월 1일이 됐잖아요. 오늘이 이제 2000년보다 2050년이 더 가까워진 날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2050년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요 앞에 나오는 끝장 뉴스에 박영식 에디터 사랑하시잖아요. 박영식 에디터가 올해 초에 저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방송 끝나자마자 올해는 국장입니까 미장입니까?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죠. 올해는 국장입니다. 돈 많이 버셨을 겁니다. 박영식 에디터 내일 끝장 뉴스 라이브 4시 50분에 나오니까 꼭 댓글로 한번 물어보세요. 국장 많이 올랐죠. 그런데 또 미장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셔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환 대표님 좀 투자하셨어요? 저는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진짜 박영식 에디터한테 네. 제 30년 투자 인생에 남한테 절대 조언을 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갖고 있는데 딱 한 번 조언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았는데 얼마나 샀는지 모르겠어요. 벌었으면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좀 이따도 나올 텐데 이 포모라고 하죠. 포모. Face of Fear of Missing Out. 아 그러니까 나만 왜 나만 빠졌어? 주식 안 해. 증후군이라는 게 아마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고요. 지금 이렇게 주가 오르는데 나만 주식 안 가지고 있어라는 그 포모 증후군 때문에 지금 미국 주가 오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박영식 에디터한테 분명히 국장이라고 말했고 국장 좋은 것도 맞잖아요. 근데 요새 보니까 미국 시장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취재하면서 보니까 미국 시장이 지금 좋을 이유가 없는데 오르고 있어서 지금 이제 블룸버그 같은 데는 야 우리가 뭘 잘못했나라는 반성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번 어제 주가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이제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지금 이제 S&P 500인데 역대 최고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 최고. 뭐 인류 최고, 미국 역사 최고의 지금 인류 주가. 최고. 네, 그러니까 이 지금이 과연 그렇게 뭐 태평성대에 뭐 완전 뭐 다 좋은 지표가 좋은 때인가 하면 또 그렇진 않거든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여전히 계속 아직 진행 중이고, 그렇죠. 관세 협상 지금 뭐 거의 깽판을 치다시피 한 상황에서 아직 지금 그렇죠.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미국 경제도 지금 뭐 좋지 않습니다. 뭐 그런데 금리를 인하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 포모 드리븐 리리스킹이라고 하는데 리리스킹한 걸 리스크를 다시 감수를 하는 포모 때문에 또 리리스킹이란 말이 새로 나왔네요. 사람들이 이제 두려운데 한번 리스크를 가져가 보자. 지금 오르고 있고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제 기꺼이 뛰어드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한국은 사실 그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태라서 한국이 기억하시겠지만 이거 한국 주가도 볼까요? 한국은 지금 이제 이거 먼저 미국 먼저 보면 4월 초에 이게 지금 푹 꺼졌네. 푹 꺼졌다가 V자 반등을 한 거잖아요. 4월 말쯤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4월 초인 거죠? 4월 초입니다. 네네, 4월 초.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서 이제 그 당시 관세 한참 폭탄 때리고 할 때 거의 대공황이 주둔하는 그 이 세계 불황이 올 거다라는 공포가 있어서 이 급격히 빠졌다가 이게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떨어지는 바람에 그때 트럼프가 3개월 유예해 준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 그랬고 뒤에 또 이제 전쟁도 벌이고 계속 무리수를 뒀는데 그 난리 법석에도 주가가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V 곡선이라는 게 이 입증이 됐잖아요 이미. 사람 사이 V 곡선이라는 거 이제 이 그 재하락이 아니라 이거 다시 쭉 올라가는 상황.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 하락 없이 지금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시장이 주는 시그널이 여기서 빠지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공포심이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살짝 보여주셨는데 사실 코스피 그래프는 더 이렇게 산이 높아요. 한국을 보면 한국도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런데 올해 한 3, 4월까지만 해도 글로벌 증시 중에 한국만 안 올랐다는 얘기 나왔었어요. 다 오르는데 한국만 안 오른다. 그리고 한국이 유일하게 그 주요 국가 중에 가장 수익률이 낮다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한국이 가장 그림이 좋습니다. 좋고 이 주요 국가 중에 한국은 또 이머징 국가에 속하지만 주요 국가 선진국 국가하고 비교해서 올해 가장 수익률이 좋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 푹 들어갔던 4월까지만 해도 계엄 정국에 계속되고 탄핵을 그렇습니다. 하긴 했는데 이게 지금 헌재가 판결을 내리는 거야 안 내리는 거야 뭐 그러면서 다들 불안해하고 있던 그런 때고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게 월요일마다 자꾸 블랙 먼데이라고 블랙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계속 나오면서 이렇게 엄청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정말 이렇게 어떻게 갈 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시겠지만 블랙
원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 날 또 이렇게 가파르게 또 올랐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시장에 이게 좀 반등하는 그 기운 에너지가 있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건드리기만 하면 주식을 사고 싶은 그리고 이게 오래가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이제 믿음들이 있었던 거죠. 환율도 네.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1,500원 넘긴다 올랐다가 막 지금 이럴 이제 그게 또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글로벌 지금 시장의 좀 그 미스터리한 부분인데 달러 가치가 이렇게 폭락한 경우도 거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 보겠지만 1973년 이후에 네. 달러 인덱스 폭락이 거의 그 가장 73년 이후니까 지금 50년 이래에 달러 가치 이렇게 떨어진 건 처음이다. 근데 달러 가치가 떨어졌는데도 미국 주가가 오르는 그 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 우리 원화 강세도 또 와가지고 네네. 지금 1,350원도 가고 뭐 그렇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환율이. 그런 상태군요. 보시면 이게 이제 포머 드리븐 리스킹이라고 하는 게 아까 보셨다시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fear of missing out 남아 잊혀질까 두렵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뭔가 거기 남들 가는 판에 끼어들고 싶은 그 욕망이 있는데 그 포머 드리븐 그런 정서가 있고 리스킹이라는 건 리스크를 다시 한번 끌어안는 위험한 걸 알지만 뛰어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한국은 좀 다른 게 한국은 밸류에이션이 되게 낮고 주가가 매력적인 상황인데 미국은 보면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역대 이것도 최대라고 합니다. 미국의 그 이제 우리 퍼라고 하잖아요. 프라이스 퍼 어닝인데 버는 돈, PER이죠. 예, 네. 버는 돈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게 이익 대비 주가. 네네. 그래서 지금 그 굉장히 이게 역대 최고점에 올라 있는데 과연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 것인가? 날마다 지금 기록을 깨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주가가 비싼데도 더 비싸게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보면 미국 뭐 그 기업들 실적이 좋지 않기도 하고 지금 관세 협상 때문에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런데도 주가가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 4월까지만 해도 아까 블랙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당시 퍼펙트 스톰 이야기 나왔어요. 맞아요. 복합 위기다. 도대체 어디 갈줄 알 수 없다는 얘기 나왔고 환율도 엉망이었고 네. 이 당시 기억 겨우 2달 전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 54%를 때렸다가 50% 더 때리겠다고 한 뭐 100% 관세를 때리겠다. 거의 네. 이건 뭐 세계 경제를 완전히 뭐 그 나락에 빠뜨린다라는 얘기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게 2달 만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어요. 네네네. 그리고 당시 또 T의 공포, R의 공포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R은 보통 리세션을 R의 공포라고 네. 그러는데 T는 뭐였죠? T 이제 테리프라고 이제 관세의 공포. 관세. T의 공포와 R의 공포가 전 세계 경제와 전 세계 주식시장을 박살을 냈는데 지금 보시면 이 두 개가 해결된 게 아니죠. 해결 안 됐죠. 안 그리고 됐죠. T의 공포는 지금 막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다가오기도 7월 하고. 8일까지 지금 네, 7월 관세, 8일까지인데 상호관세 유예는 예. 상태잖아요. T에 다시 보겠지만 7월 8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사실 지금은 한국은 이미 7월 8일까지 협상이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우리가 무감해진 것 같아요. 예, 세계 경제도 무감해지고 있고 뒤에 보겠지만 이게 트럼프 타코라고 하죠. 트럼프는 결국 겁먹고 물러선다. 항상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네, 그래서 TACO 예, 타코. 그래서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 믿지 않는 상황. 오히려 그래서 트럼프가 무관하게 주가는 오를 거야. 트럼프 결국 이거 하다 말 거야라는 그 정서와 아까 이제 포모 정서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이 주식시장의 이해할 수 없는 상승을 이끌고 있는 묘한데 상황이죠. 네. 트럼프가 처음에 당선됐을 때 네. 너무나 불확실성이 컸다 네. 이런 얘기가 그때는 많았던 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스완 아니고 회색 코뿔소다. 맞아. 이런 그래서 얘기도 지금도 있었고. 그 비슷한 상황이죠. 네. 블랙스완인지 회색 코뿔소인지 뭘 할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뭔가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거 이제 검정 백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상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상황. 뭐 도대체 블랙스완이 가끔 있긴 있죠. 이 10만 마리 중에 뭐 몇 마리가 있다고 하면 그 블랙스완이 가끔 검은 나타나는. 백조. 예. 그래서 네. 언젠가 그 블랙스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공포가 있었다면 회색 코뿔소라는 거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이지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일기 때 트럼프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트럼프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막 사고 뭉치는지 알고 있는데 이 상황이 그래서 이제 블랙스완보다는 알고 있는 위험.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known unknown이라는 말을 했어요. 알려진 모르는 것이다. 그게 또 유명한 매트릭스죠. 네. 경영학에서 known unknown이 있고 unknown known이 있고 네, 지금 unknown 이제 unknown이 있고. 우리 트럼프 아는 것 같지만 알지만 모르는 것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이제 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나 관세라든가 뭐 이 지금 여러 가지 미국 벌어진 상황들은 사실 이제 알고 있는 아는 것
위험이지만 충분히 알고 있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깽판을 치더라도 이제 사실 잘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예전엔 네. 이런 거였어. 트럼프가 뭘 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한 과격한 맞습니다. 급진적인 일을 할 것 같아라는 건 그게 알고 관세 있는 거. 전쟁이었죠. 그게 관세 전쟁. 네. 뭘 할지 몰랐는데 관세를 들고 나왔어. 네. 그러니까 이게 노운 언노운이죠. 예상한 깽판, 예상한 뭐 돌출 행동 같은 거였다면 지금 이제 관세도 낮고 심지어 전쟁도 낮고 사실 며칠 전에 그 이란에 폭격할 때만 해도 사실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 뭐 네네네. 3차 대전 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정리가 됐어요. 주가는 또 지금 또 보시다시피 미친 듯이 오르고 본인이 있습니다. 남의 나라 휴전을 다 선언하고 뭐 이렇게 그런데 정리했다는 이게 거죠. 또 되더라. 지금 이제 생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노운 같은 느낌이에요. 알고 있고 위험도 알고 있고 뭐 앞으로 더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별로 충격을 받지 않는 그런 알려진 일이다. 네네. 아까 블룸버그 얘기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네. 전문가들도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을 예측을 전혀 못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 약간 보고 할게요. 이게 지금 1971년부터 이 이제 그 장기 시계열로 본 장기 S&P 시계열. 500인데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뭐 실감이 나시죠. 지금이 아유, 인류 저거는 역사상 가장 주가가 높고 계속 산을 오르고 있네. 미국 주식시장 역사에서 가장 최고로 주가가 좋을 때가 이 전쟁 한복판에 관세 전쟁과 세계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이 과연 이 순간이냐라는 건 보고도 믿지 못하겠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블룸버그 기사 볼까요? 이게 What traders have gotten wrong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트레이더들이 실패를 틀렸는가? 네. 인기 종목은 엉망이 되고 유럽 주시장이 또 폭등을 하고 있어요. 유럽은 그냥 쇠락한다는 느낌이 많았는데 요즘 또 주가가 그렇습니다. 막 올라요. 유럽이 이제 미국 주시장을 그 웃도는 상황도 사실 잘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 기사를 제가 열심히 들여다보고 와, 이 세계 가장 잘 나가는 경제지 중에 하나가 이렇게 멘탈을 흔들리는 기사를 내볼 정도. 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캡처한.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 이 톱으로 걸려 있는 기사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틀렸는가라는 분석한 기사가 올랐습니다.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초까지만 해도 관세와 감세 때문에 이제 달러 강세가 될 거다. 그건 사실 정말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때만 해도 우리 환율 오르고 할 때 달러 강세가 계속 갈 거다. 1,500원 넘을 수 있다까지 얘기 그런 나왔었죠. 얘기 있었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이 그림 보세요. 이게 오늘 아침에 방금 전까지 뉴욕타임즈 톱에 걸려 있는 그 사진이었는데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 올해 들어서 이렇게 10% 이상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축통화국의 이 지위가 흔들린다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데도 미국 주가는 오르는 그런 이제 이상한 상황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달러가 약세니까 신흥시장 주식, 그러니까 한국도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오르는 거고 미국 그 투자자들은 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한국 주식에만 묻어놔도 상대적으로 그 환율이 낮은 원화의 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원화를 갖고만 있어도 사실 그렇습니다. 1,500원짜리 비교하면 지금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만으로 한 15%더 싸게 주식을 사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외국인 돈이 계속 들어와요. 또. 예, 들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기사 중에 달러와 금리 자산이 따로 논다. 그래서 이제 안정가산 자산으로서의 미국 주식이 흔들리고 있는 미국 달러 가치 흔들고 있는데 또 미국 주식을 또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한국 주가 오르는 거 그렇다 치고 미국 주가는 좀 흔들리는 상황인데 진짜 미스터리예요. 네. 근데 요새 오르는 종목을 보니까 네네. 우리가 생각하던 빅테크들이 아니고 네네 그렇습니다. 생뚱맞은 게 원래 뭐 달러 제너럴 이런 네네. 그게 그 저가 할인 매장 같은 네네. 데죠 미국에서. 네네. 나이키처럼 이제는 뭐 망한 거 아니야 이러던 기업들도 막 엄청나게 주가가 오르고 네. 이런 일들이 네, 생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이제 주가가 또 어제는 또 급락했었는데 이 캐나다하고 이 관세 협상이 잘 안 될 거다라는 또 이제 전망이 있어가지고 네네. 또 공포에 빠졌는데 이게 또 하루도 안 돼서 하루가 아니라 1시간 만으로 하는데 시장이 신경 안 쓴다는 듯이 반등을 했다는 요새 거예요. 자꾸 그래. 요새 네. 그러니까 뭐 캐나다하고 뭐 협상 결렬됐다는 뉴스 나오면은 확 떨어졌다가 네. 근데 또 사람들이 괜찮겠지 하면서 막 괜찮겠지. 와서 사고 또 네. 이란 폭격하면 확 떨어졌다가 아까 또 그게 좀 리스킹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악시오스가 시장은 이미 포스트 관세 시대에 진입했다. 그 말은 뭐냐면 관세. 아직도 관세가 협상 중이고 아직 한국은 시작도 안 했는데 그냥 결국 어떻게 관세 대충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이게 그 크게 뭐 이렇게 뭐 세계를
파멸을 보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이미 네. 잡혀 있다는 거죠. 아 근데 그러면은 이거 좀 거품 있는 거 아닌가요? 거품이 있죠. 그래서 CNN에서 하는 그 Fear and Greed Index라는 게 있습니다. 공포와 탐욕 네, 그래서 이걸 지수. 이것도 정말 놀라운데 지금 전쟁 와중에 공포가 아니 탐욕이 그러니까 그리드가 피어를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드 지수가 67까지 올랐는데 보통 이게 이제 50이 넘으면 이제 탐욕 구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탐욕 구간입니다. 그 익스트림 그리드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미국 시장도 공포님이 공포를 누르고 있다. 주가 오를 거다. 아니면 나만 빠지면 안 돼. 더 오를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렇게 역대 최고 인류 역사상 본 적이 없는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지금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 또 미국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또 주식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 이제 피어앤 그리드 이제 작년부터 나타낸 건데요.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지금 또 이게 거의 지금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최고 수준까지 탐욕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공포부터 극단적인 탐욕까지 그래서 이제 55가 넘으면 탐욕인데 지금 이제 그런 이제 탐욕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사람들이 아까 이원재 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기 시대인 것처럼 미국도 더 오를 거다. 네. 근데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암울한 모든 지표는 암울하고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뭐 중동 불안에 그다음에 뭐 호르무즈 해협을 뭐 폐선에 많이 했던 게 겨우 일주일 전인데 네. 이렇게 시장은 탐욕으로 태평하게 탐욕으로 가득 차고 이제 벌어 지금 안 벌면 나 평생 동안 못 벌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 2021년부터 탐욕 지수를 본 건데 탐욕이 지금 공포가 제일 있었던 때가 3월 말입니다. 맨 오른쪽에 3월 말이 바닥을 쳤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가장 높은 수준 단계로 지금 올라가 있는 그래도 상황입니다. 코로나 직후보다는 낮은 수준이네요. 그렇죠. 이 탐욕의 네. 정도가. 네네. 자 그러면 네. 더 오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냉정하게 보면 냉정하게 머리로 생각해 보면 이건 도저히 낙관할 수가 없는데 네.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이제 시장에 또 주체들의 움직임을 보면 낙관이 넘쳐나는 상황인 거죠. 지표는 좋지 않고 뭐 관세 전쟁에 뭐 여전히 악재가 드글드글한 상황인데 7월 8일이 네, 관세 7월 위에 8일 관세 위에 만료인데 이스라엘-이란 전쟁도 아직 명쾌하게 끝난 건 아닌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란이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신한증권 보고서 이게 재밌는 게 있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또 미국에서 떠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떠나는 게 맞죠. 상식적으로는 지금 달러 약세에다가 뭐 지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럼 한국으로 오겠네. 네, 그래서 떠나서 어딘가로 가야 되잖아. 미국은 좋지 않지만 한국은 좋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미국 주식이 올라서 미국 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밸류에이션이 보니까 지난 실적 기준으로 PER이 22인데 네. 이 역대 기록이 22배. 22.8배라는 거예요. 이제 역대 최고에 근접했네요. 역대 최고기를 근접해서 지금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미국 주식을 보고 있다. 미국 빅테크들 실적이 좋지만 실적이 좋은 것 치고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랬는데 과연 더 오를 수 있을까? 이 기록을 올해 깰 거라는 전망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미스터리인 게 네. 예전에 주가 수익 비율 PER이 네. 이렇게 높을 때는 뭔가 사람들이 꿈에 부풀어 있을 때였어요. 막 닷컴 열풍이나 처음 그렇죠? 나와서 인터넷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 그림 한번 잡아주십시오. 이게 지금 1975년부터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70 몇 년부터 지금 이제 역대 미국 퍼를 잡아본 겁니다. 근데 이제 퍼가 지금 보면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이제 지금이네요. 2025년인데 거의 최고 수준 올라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몇 번 피크가 있었죠. 보셨다시피 뭐였죠? 그 몇 번의 열풍들, 그다음에 닷컴 버블도 버블도 2000년 초반에 있었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전에 90년대 초 중반에 저 컴퓨터 네, 예, 그렇죠. 붐이 있었어요. 지금은 네. 닷컴 버블 때를 넘어선 PER입니다. 밸류에이션을 치면 미국 주가는 지금 굉장히 높다. 저 30년대는 뭐야? 대공황이잖아요. 네네. 1920년대에 이렇게 그렇네요. 한참 네. 올랐다가 갑자기 거품으로 확 꺼진 제니얼이 네. 1940년 바로 네네. 왼쪽에 있는 그 대공황 네. 근처. 이거 그러니까 최근 한 150년 사이에 퍼를 다 나타내 본 건데 그 모든 것보다 지금 이제 높아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더 오를 수 있을 거다라고 믿는 건 이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이걸 뭐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런데 두 가지 있습니다. 또 미국 그 애플도 그랬지만 자사주를 또 미국 기업들이 엄청 사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고 지금 공장이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미 이제
그렇게 윤석열이 하고 싶어했던 밸류업이 극단적으로 지금 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남는 돈으로 주식을 사서 소각하는 게 거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서 1년 동안 2,100억 달러 한 사람이 보면 한국 돈은 얼마인가요? 2,100억 달러의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했고요. 그게 그 중에 1,200억 달러가 올해 2분기에 몰렸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기업들이 자사주를 계속 사들였기 때문에 사실 주가를 지금 이제 사실 자사주 매입은 우리 따로 한번 다뤄보면 좋을 텐데 이게 실제로 밸류에이션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거 완전히 그냥 뭐 주식을 사가지고 태우는 거잖아요. 완전히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의미 있는 행위는 아닌데 네. 하여튼 나중에 깊게 얘기합시다. 네네, 그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얼웨이스 치킨스 아웃에 대한 믿음 때문에 미국 네. 시장은 네. 닷컴 버블 이후에 최고의 지금 버블 향해서 가고 있다. 트럼프랑 초대형 악재를 사람들이 애써 무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넘어설지도 몰라요. 저는 네. 그 트럼프라는 사람을 보면은 사실은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지는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빅 뷰티풀 빌이라고 비비비법이라고 지금 네네. 올라가 상원에서 네네. 통과시키냐 마냐 이거 네. 싸우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하고도 갈라지고 그런 네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들 감세 법안이니까 재정 지출을 줄이는 일종의 감축 법안이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데 긴축 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제가 요즘 분석 보고서 나오는 걸 보니까 예. 재정 확대 법안이에요. 감세를 너무 많이 해서 사실은 사람들한테 돈을 더 많이 주고 국가는 빚을 더 많이 지게 되는 법안이라서 본인이 말하는 거랑 네. 완전 달라요. 의외로 이게 트럼프의 이런 그 좌충우돌하지만 이게 또 실제로 뭐 또 반등의 기회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로 막아. 그러면 외국 물건 못 들어오잖아요. 국내 돈을 풀어요. 소비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가가 빚에는 조금 시달릴 수 있지만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막 사기 시작하면 내수 경제가 그래서 살아나면서 국내 생산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는 있어. 이런 논리적인 비결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이제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 관세 전쟁에서는 물러서는 게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물러서고 그리고 다들 이제 그런 이제 이 회색 꽃불초처럼 트럼프를 좀 알게 됐는데 실제로 관세를 뭐 몇십 퍼센트를 때리는 게 아니라 관세를 던졌다가 상호 협상을 좀 해서 이제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산물하고 여전히 또 농산물이 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도 쟁점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7월 8일은 좀 조심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한테 뭐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예. 그렇게 그러니까 미국의 기관 투자가들도 국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신한증권에서 네네. 그렇게 보고서를 냈는데 실제 우리나라 코스피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주시고 그러니까 또 마무리. 3,100을 넘겼고요. 그러니까 우리 또 3,100 넘어갔다 다시 내려왔죠. 네네. 네네. 이재명 랠리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이제 상법 개정안 기대도 있고요. 이재명 랠리. 예. 이재명 랠리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역대 대통령 코스피 종가인데 네. 아무튼 노무현 때 제일 많이 올랐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이 올랐고 윤석열 정부 때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종가라는 게 그 대통령 임기 중에 시작과 끝을 비교한 건데요. 어. 이거 한번 보세요. 역대 코스피 등락률을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제 임기 시작과 끝에 184%가 올랐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5%가 마이너스 까졌습니다. 근데 이재명 랠리라고 하려면 이재명 대통령께 있어야 이재명 되는데. 대통령 꼭 보실까요? 아, 이재명 네. 대통령 거 이제 며칠 안 됐지만 지난 한 달 사이를 보면 윤석열 마지막 때보다 꽤 많이 올랐죠. 오늘 3,089까지 올랐으니까요. 지금 윤석열 마지막은 저기입니다. 그 탄핵 가결됐을 때부터 가결됐을 때부터 그때부터. 그때 기준으로 해서 꽤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야. 이재명 대통령 그때부터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통령이 되겠지 이런 예측을 많이들 하긴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한국 경제의 어떤 새로운 어떤 이제 그 굉장히 기회가 좋은 때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달러 약세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더 새로운 그 밸류에이션 좋은 데를 찾아 나섰는데 한국이 전 세계 가장 싸기도 하고 또 달러 약세 때문에 이 한국 주식만 사면 기본적으로 한 과거보다 한 20% 싸게 사는 셈인데 이걸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거란 기대가 또 상법 크더라고요. 개정안도 사실은 윤석열이 그렇게 하고 싶어했던 밸류업인데 네. 야 재벌들이 이거 지고 있고 이 주가가 제 가치를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지배 구조를 흔들면 이게 좀 더 주가가 좀 더 좋아질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고 이게 그저께 또 국민의힘도 우리도 찬성하겠다라고 또 돌아섰어요. 네네네. 전향적으로 검토. 거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가 한참 좋은데 이 주가 올리는
주가 띄울 수 있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를 해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율 더 박살이 날 거라서 지금은 아무도 이 주식을 건드릴 수 없는 주식의 주가 상승을 해방할 수 없는 심지어 국민의힘도 상법 개정안에는 이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주주까지. 확대한다. 그리고 그래, 주주 중심의 경영을 하게 만약에 한다. 주주들에게 해를 끼치면 이제 과거에 뭐 몇몇 재벌들이 총수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막 샀다 팔았다는 그 지분 사고 팔기 같은 것들이 네. 이제는 이제 배임으로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아,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엊그저께 이제 부동산 대출 규제도 장기적으로 돌고 돌아서 이게 이 돈이 부동산에 몰렸던 돈이 네네. 주식시장으로 오지 않겠느냐. 6억 이상은 절대 대출 못 받는다. 이 네. 정책에 계신 마지막 이 거죠? 그림 하나 보십시오. 네네. 이게 GDP 대비 부동산 시가총액인데 한국이 이 다른 작은 가능성으로 되어 있는 게 다른 이런 나라들이고요. 통계가 있구나. 이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거? 네, OECD 통계인데요. 그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높네요. 높은데 이 비중이 사실 이제 한국이 그 부동산 가계 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이 75%인데 외국은 한 50% 정도 되더라고. OECD 평균 50이고. 그게 우리가 넓은 땅을 갖고 있고 큰 집을 갖고 있어서 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비싸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부가 이제 그 금융자산 옮겨가면 그것만으로 엄청난 이제 환류가 될 텐데 한국도 주식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타면 어떤 이제 자산 비중도 바뀌고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았던 한국 네. 주가가 재평가를 받게 되면 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랠리를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상법 개정안 부동산 규제에 연결돼 있고 네.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돼 있던 돈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와서 주가도 오르고 기업도 성장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그리고 것이다. 마침 뭐 그런 달러 얘기죠. 약세도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랠리가 생긴 것이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네.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김매현 리더하고 같이 굉장히 재밌는 주제인데요. AI를 가지고 가게를 한번 운영해 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그 실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